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오랜만에 조선주 아저씨로 돌아왔습니다. 자, 일단 오늘 우리 멤버분 중에 한 분이 채팅방에 이런 글을 좀 올려주셨어요. 11월 20일 오늘 글이고요. 일단 벙커링에 성공한 선박은 덴마크 해운선사인 머스크사가 HD 현대중공업에 발주한 18척의 메탄올 이중 추진 연료 컨테이너 선박 중 첫 번째로 건조된 선박이다. 그러니까 메탄올 추진선이 이중연료 추진선이 이제 건조되고 있고 이제 막 수주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화석연료 에너지 그 중에서도 원유를 베이스로 한 그런 추진 연료가 대부분이었다면은 이제 그뿐만이 아니라 LNG 추진선, 메탄올 추진선, 이중연료 추진선 이런 식으로 다각화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엔진을 리트로핏하거나 그러니까 엔진을 아예 뭐 바꾼다거나 혹은 새로운 선박을 발주해야 되는 그런 사이클이 나가고 있는 것이고 이에 더해져서 K조선 암모니아,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 수주 잭팟 예약 이렇게 좀 말씀을 이렇게 좀 기사가 좀 올라왔죠. 그러니까 이제 연료 추진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연료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암모니아 운반선 혹은 이산화탄소 운반선, LNG 운반선 등 기존에는 없었거나 아예 거의 없었던 제품들, 거의 없었던 상품들이 새롭게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새롭게 수주가 터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쪽에 대한 시장이 얼마나 커질지는 향후 긴 기간 동안 지켜봐야 알 수 있는 것이고 사실 지금 들어서는 상상도 못할 정도, 생각도 못할 정도로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투자자로서 명심을 해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좀 말씀을 드렸었죠. 예, 이번 사이클은 현재 시장의 컨센서스를 넘어 매우 오래 길게 갈 것으로 봅니다. 먼 훗날 많은 투자자들이 과거를 떠올리며 가히 조선업의 슈퍼사이클이었다고 기회의 장이었다고 되새기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좀 답변을 드렸었고 사실 오늘 같은 경우도 좀 이런 글을 좀 적어드렸어요. 어떤 글을 좀 적어드렸느냐. 자, 전기차.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건 오늘 이제 적어드리는 글 중에 일부인데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자, 최근 들어 노이즈가 끼고 있는 듯하지만 내연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은 막을 수 없는 시대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석연료 에너지에서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이 발생하면서 수많은 위기이자 기회가 발생하는 것처럼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의 전환이 발생하면서 애플, 메타, 알리바바, 텐센트 등 수많은 기회가 발생한 것처럼 모빌리티의 대전환도 당연히 거대한 위기이자 기회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히 인류의 삶에 지대한 변화를 선사할 자율주행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몇몇 핵심 기업들 꾸준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분석해드렸고 그 이후에 테슬라에 대해서 분석해드렸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런 분석을 좀 해드렸어요. 지금 보시면 자, 선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 연료는 물론 운반 물품에서도 변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크리컬의 끝판왕 플랜트의 방산이라는 해가 지지 않는 무기까지 장착하고 있기에 이번 사이클은 길고 길게 이어질 것입니다. 플랜트와 방산 그리고 LNG 추진선, 메탄올 추진선, 더 나아가서 암모니아 추진선, 수소 추진선 여기서 LNG 선에 더해져서 암모니아 선 혹은 이제 이산화탄소 선까지 이제 개발이 되고 있고 수주가 되고 있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내연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 혹은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의 전환처럼 선박에서도 조선에서도 슈퍼사이클이 불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져서 플랜트라던가 방산 쪽도 현재 조선업의 훈풍을 불어주고 있는 것이고요. S&W, KSP 투자 중입니다. HS엔진, STX중공업, H한국조선해양 등 핵심 기업들 매일같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사실 지금 봐도 S&W나 KSP 같은 경우는 PER이 대략 한 9가 안 돼요. PER이 9가 안 되고 사실 S&W는 PER이 8이 안 되는 수준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보시면 S&W 주가고요. 시가총액은 대략 280억이에요. 280억인데 실적은 올해 기준으로 대략 한 40억 정도, 35억, 40억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현재 시가총액 280억이기 때문에 PER 대비해서는 대략 한 10은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8 정도의 PER, 8에서 9 사이의 PER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올해 연말 대비로 했을 때 말이죠. 다만 지켜볼 점은 올해가 아니라 내후년, 3년 뒤로 가면 갈수록 실적이 기하급수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조선업이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엔진 부품 쪽 혹은 엔진 쪽에 몸을 담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향후 엄청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특히나 저평가되어 있는 조선 기자재 기업들이 하나 둘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S&W, KSP라던가 혹은 제가 오늘 분석해드릴 HS 엔진 혹은 STS 중공업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꾸준히 지켜봐야 하는, 꾸준히 투자자로서 관심을 갖고 면밀히 살펴야 되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동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겠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오늘 HS 엔진에서 거래량이 좀 증가하면서 주가가 이제 아주 작은 박스권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240일선에 정확하게 걸쳐 있죠. 내일의 흐름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HSN 같은 경우는 이제 수주 잔고는 3조 원이 넘었어요. 수주 잔고는 3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현재 시가총액이 대략 5,800억, 여기서 이제 유증이라던가 이런 것들 물량을 합치더라도 사실 수주 잔고가 3조 원 정도라는 점, 영업이익률이 9%대까지 올라올 수 있을 것이라는 점, 2026년부터는 10%대까지 올라올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에는 사실 지금의 시가총액, 지금의 실적 대비 시가총액, 수장고 대비 시가총액은 딱히 고평가는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이 조선 사이클에 대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 가장 중심적인 역할, 주도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금 주목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재고 자산이라던가 혹은 제공품 등이 역대급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참고로 이제 재고 자산 같은 경우도 1년 만에 대략 한 50% 정도가 증가했고요. 제공품도 대략 한 30%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 기업이 앞으로 얼마나 많은 물량을 쳐내야 되는지를 이 재고 자산과 그리고 제공품 등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사실 뭐 공장 매각이라던가 혹은 이번 유상 증대를 통해서 현재까지도 현금성 자산이, HS 엔진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대략 700억 정도가 돼요. 그런데 앞으로 들어올 돈이 12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700억과 1200억 정도가 더해지면서 사실 HS 엔진의 향후 가져가야 될, 향후 이제 실행을 시켜야 될 캐펙스 증가라던가 설비 투자 같은 경우는 문제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 현재와 같이 고금리 시대에서는 이자 비용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인데, 역시 이에 대해서도 그냥 좀 매력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라는 것이고, 사실 3년 정도의 수장고를 이미 꽉 채우고 있고요. 특히 이제 신주 성과가 높은 레벨의 물량들이 올해 연말부터 혹은 늦어도 내년 상반기부터는 이제 인도가 될 것이기 때문에 HS 엔진의 실적이 이제 올해 연말 혹은 내년부터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HS 엔진 정도의 그런 밸류에이션 매력이라던가 혹은 실적 성장의 매력을 가진 기자재 기업들은 다른 기업들도 있어요. 근데 HS 엔진을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조선 사이클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기 때문에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HS 엔진, STX 중공업 이런 기업들 중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고, 그에 대비해서 현재 밸류에이션은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다지 고평가 여부가 없다, 고평가에 대한 우려가 없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수주 잔고를 보더라도 혹은 신조선가를 보더라도 이미 신조선가는 2007년도에 슈퍼사이클만큼 올라오긴 했어요. 따라서 2007년도에 슈퍼사이클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더 이상의 신조선가 상승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우려가 있는 것은 맞지만, 사실 물가 상승분을 대비했을 때는 신조선가가 이렇게 움직였다면 물가 상승분을 고려했을 때에는 그래봤자 뭐 이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봤자 이 정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물가 상승분을 대비했을 때는 지난 슈퍼사이클과 비교했을 때 사실상 슈퍼사이클은 아니었죠. 빅사이클과 대비했을 때는 여전히 가야 될 길이 멀다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추진 연료에 대한 그런 변화라던가 혹은 이제 다시 새롭게 만들어야 될 그런 암모니아 선이라던가 혹은 LNG 선은 현재 충분히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고, 뭐 수소 운반선 이런 것들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시점으로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IMO 규제, 그러니까 환경 규제뿐만 아니라 실제로 새로운 선박들의 새로운 종류들의 선박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그뿐만이 아니라 플랜트라던가 혹은 방산 쪽에서도 조금씩 그 호황기의 그런 햇빛이 점진적으로 들이오고 있다는 점에 봤을 때에도 저는 딱히 지금 당장으로서는 우려할 일은 없다. 네, 우려할 일은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LNG 같은 경우도 사실 올해가 피크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인도수가 대략 한 대한민국 통틀어서 대략 한 39척 정도 나왔습니다. 내년이 이거 확정된 물량이에요. 확정된 물량만 내년은 73척. 그리고 2년 뒤는 72척으로 사실 거의 두 배 가까이가 내년부터 또 증가하기 때문에 이에 더해져서
물량의 2배 증가했고요. 그리고 성과 같은 경우도 대략 30% 이상 증가된 성과가 내년부터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어닝 서프라이즈를 일으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이들 관련된 기업들, 관련 핵심 기업들 중에서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지속적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고 최소 2년 뒤, 3년 뒤까지는 이러한 서프라이즈가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많이도 이루어졌던 컨테이너선 다음으로 이제 LNG선이 조선업황을 이끌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원유 운반선 혹은 탱커선 같은 경우는 사실 탱커 평균 선량이 이제 20년이 됐어요. 20년이 됐고 보통 25년 이상이 되면은 더 이상 끌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배의 그런 컨디션이 악화된다는 점 봤을 때 결국에는 이제 LNG선이라던가 컨테이너선에 대한 그런 사이클이 끝나갈 때쯤, 그러니까 3년 뒤쯤부터는 이제는 탱커에 대한 그런 수주가 폭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고, 사실상 이 원유 운반선이라던가 혹은 이런 VLCC 쪽에 관련된 선박들이 한국에서는 수주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돈을 많이는 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아니죠. 이미 올해 5척의 선박이 한국 조선사들로부터 수주가 나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평균 선량이 20년 가까이 되고 있다는 점, 20년 25년이 되면은 더 이상 배를 몰지 못할 정도의 컨디션이 된다는 점, 앞으로 5년이 남았죠. 평균 선력이 20년이라는 거예요. 참고로 20년이 넘는 선박도 여전히 엄청나게 많아지는 것이고, 평균 선력이 20년이라는 것은 5년 뒤면은 평균적으로 어느 운반선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선박에 대한 교체가 필요해진다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컨테이너선 그리고 LNG선 다음으로 원주 운반선 그리고 벌커선 이쪽에 대한 사이클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고, 무엇보다 엔진에 대한 교체, 리트로핏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HS 엔진이 창사된 이래 최초로 이제 장기적인 정비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장기적인 정비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카타르와의 그런 계약을 한 것이고,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엔진 부품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엔진 부품을 향후에 바꿀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계약을 미리미리 체결을 해놓는 것입니다. 따라서 엔진 부품을 바꾸고 장비 계약을 하고 AS를 하고 이런 식의 계약이 진행된 것인데, 상 최초로 엔진 부품에 대한 그런 교체를 장기 계약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는 LNG 추진선, 메탄올 추진선 혹은 나아가서 암모니아 추진선, 수소 추진선까지 추진 연료에 대한 그런 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핵심 엔진사인 HS 엔진 혹은 SX 엔진 이쪽에 대해서는 충분히 기대할 만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제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도 대략 한 절반 이상이 이미 메탄올 추진선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절반 이상 메탄올 추진선을 만들어지고 있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도 LNG 추진선 혹은 메탄올 추진선이 이제 막 수주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HS 엔진에 대한 그런 발주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아요. 보통 STX 엔진, STX 중공업 쪽에 발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이에 따라서는 많은 왈가불가한 의견들이 있지만, 제 팩트를 말씀드리면 사이즈가 작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HS 엔진은 초대형에서 대형 선박만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이 가장 영업이익률이 높기 때문이고, STX 엔진은 중소형 선박을 위주로 하고 있어요. 따라서 지금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 메탄올 추진선, LNG 추진선을 초대형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없습니다. 없어요. 일부에서는 중국에 대한 그런 조선이 한국을 뛰어넘었다, 이제 한국은 끝났다, 이런 식의 의견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중국에서 대부분의 물량, 거의 90%의 물량이 중국 내부의 물량입니다. 중국이 중국 기업들에게 발주를 주고 있는 것이고, 그마저도 초대형 선박, 대형 선박은 아직도 기술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발주가 제대로 나오고 있지 않아요. 따라서 중소형 선박 같은 경우는 결국 HS 엔진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우려는 사실상 말도 안 되는 우려라는 것이고, 특히 메탄올 추진선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그래 LNG 추진선에 대한 그런 메리트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왜냐하면 이행정 엔진, 저압 이행정 엔진 말고는 사실 대부분의 엔진들이 메탄올 엔진 대비해서는 경쟁력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경쟁력이 없어요. 그런데 HS 엔진에서 주로 하고 있는 이행정 엔진 같은 경우는 경쟁력이 있어요. 오히려 메탄에 대한 그런 것들도, 메탄의 보통 이제 탄소뿐만 아니라 메탄의 배출량 때문에 이제 메탄올 추진선으로 가는 것인데, 이행정 엔진 같은 경우는 LNG 추진선의 이행정 엔진 같은 경우는 여기에 따라서도 딱히 메탄에 대한 배출량이 작고, 특히나 이제 메탄 저감 장치가 이미 기술 개발이 완료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시장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는 결국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비정기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는 비정기선 같은 경우는 메탄올 추진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형 컨테이너 선박만이 현재는 메탄올 추진선만 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원유선 혹은 원유 운반선 혹은 벌커선 혹은 중소형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는 벙커링이 가능한, 그러니까 충전이 가능한, 다양한 곳 충전이 가능한 LNG 추진선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환경 규제에 걸리지도 않고요. HS 이제 그런 것들은 걸리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중국에 대한 우려 혹은 메탄올 추진선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좀 우려에 불과하다, 기호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이미 HSN 같은 경우도 메탄올 추진선을 이미 수주를 완료했어요. 삼성중공업으로부터 이미 계약금만 3,821억 원의 계약금을 받으면서 수주를 완료했다는 것은 결국에는 메탄올 추진선도 HS 엔진이 할 수 있다는 것이고, 특히 삼성중공업은 하나오션 그리고 현대중공업 그룹과는 다르게 엔진을 여전히 아웃소싱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엔진을 내재화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삼성중공업은 HS 엔진과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번에 메탄올 추진선에 대한 그런 발주를 통해서 삼성중공업과 HS 엔진 간의 결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오션도 엔진을 내재화했고, 현대중공업은 원래 엔진은 내재화가 되어 있고, 삼성중공업도 그럼 내재화할 것이다. 따라서 HS 엔진은 결국에는 하나오션 말고는 고객사를 잃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도 사실상 틀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갖가지 말도 안 되는 우려들이 끼면서 다시금 주가는 상승하기 전까지 돌아왔어요. 이런 가운데서 오늘 좀 유의미한 그런 흐름이 나타났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내일부터의 흐름이 이 241선에 대한 저항선을 뚫느냐 그리고 거래량이 얼마나 나오냐에 따라서 상당히 중요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HST 엔진에 대한 분석이었고,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들 아시죠?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돈이 됩니다. 필승!